손끝이 찌릿찌릿하십니까? 발끝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진 느낌이 드십니까? 밤에 자려고 누우면 손발이 더 저린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뻣뻣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냥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겠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나이에 손발 저림은 흔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된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손끝과 발끝이 찌릿할 때 시니어가 꼭 확인해야 할 신호와 생활 속 관리법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연이의 건강 100세 라이프입니다. 저도 71세 시니어입니다. 우리 나이에 건강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쉽지 않은지 잘 압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과장 없이 따라 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을 쉬운 말로 전해드릴게요. 손발이 저리면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나 봐요. 물론 혈액순환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같은 자세로 오래 있거나 다리를 꼬고 앉으면 손발이 저릴 수 있습니다. 잠잘 때 팔을 깔고 자도 손이 저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세를 바꾸고 조금 움직이면 금방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주 반복되는 저림입니다. 손끝이 계속 찌릿합니다. 발바닥에 모래가 깔린 것 같습니다. 양말을 신지 않았는데도 양말을 신은 것처럼 둔합니다. 발끝 감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걸을 때 발바닥 느낌이 이상해서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혈액순환 한 가지로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손발 저림은 혈액순환뿐 아니라 신경, 혈당, 목과 허리, 근육 긴장, 비타민 부족, 약물, 생활 습관 등 여러 원인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신호를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때는 꼭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생활 속에서는 무엇을 조심하면 좋은지 함께 살펴보자는 뜻입니다. 먼저 손끝과 발끝이 양쪽으로 찌릿찌릿한 경우를 봐야 합니다. 양쪽 발끝이 비슷하게 저리거나 손끝과 발끝이 함께 찌릿한 느낌이 든다면 말초신경이 예민해졌거나 약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 신경입니다. 발끝, 손끝처럼 몸의 끝부분 감각을 담당합니다. 이 신경이 불편해지면 저림, 화끈거림, 따끔거림, 감각 둔함 같은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이 화끈거리거나 밤에 더 저리고 이불만 닿아도 불편하다면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세요. 시니어분들은 발 감각이 둔해지면 넘어질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 걸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손발 저림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안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꼭 봐야 할 것은 혈당입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높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신경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끝이 저리고 감각이 둔하고 화끈거리는 느낌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저도 혈당 관리를 해보니 압니다. 혈당은 숫자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피곤하고 갈증이 나고 소변이 잦고 발끝이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손발 저림이 있다고 모두 당뇨 때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거나 공복 혈당이 높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나 당화 혈색소가 걱정되는 분들은 손발 저림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발에 상처가 났는데 잘 못 느끼거나 물집이 생겼는데 늦게 알게 되는 경우는 조심해야 합니다. 발 감각이 둔해지면 작은 상처도 늦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매일 발을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발바닥에 상처가 없는지, 발가락 사이가 짓무르지 않았는지, 발톱이 살을 찌르지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샤워 후에는 발가락 사이 물기를 잘 말려주세요. 신발도 너무 꽉 끼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목과 허리에서 오는 저림도 있습니다. 손이 저리면 손만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목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눌리거나 불편하면 어깨, 팔, 손까지 저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볼 때 고개를 숙이고 계시지요? 그 자세가 오래되면 목과 어깨가 굳습니다. 어깨가 뻐근하고 팔이 저리고 손끝이 찌릿한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이 저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불편하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끝까지 저릴 수 있습니다. 오래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쉬면 괜찮아지는 분도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까지 당기고 저린 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손발만 주무르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목과 허리 상태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스마트폰을 볼 때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오래 보면 목이 힘들어집니다. 스마트폰은 눈높이에 조금 더 가깝게 올려서 보세요. 한 자세로 오래 보지 마시고 중간중간 목과 어깨를 천천히 풀어주세요. 갑자기 세게 돌리지는 마세요.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으쓱 했다가 내려놓는 정도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손목입니다. 손가락이 저리고 특히 엄지와 검지, 중지 쪽이 저린 분들이 있습니다. 밤에 손이 저려서 깨거나 손을 털면 조금 나아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손목 주변 신경이 눌리는 문제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시니어분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합니다. 카카오톡하고 유튜브 보고 사진 편집하고 글도 씁니다. 손목을 구부린 채 오래 사용하면 손목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손이 저릴 때는 손목을 너무 꺾은 자세로 오래 있지 않는지 살펴보세요. 휴대폰을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있지 마세요. 손가락으로 계속 화면을 밀고 누르는 동작도 중간중간 쉬어주세요. 손목을 가볍게 털고 손가락을 펴고 오므리는 동작을 해보세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빠져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감각이 점점 둔해진다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순환과 근육 부족입니다. 몸을 너무 안 움직이면 손발이 더 차고 저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줄어들면 발끝까지 가는 순환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리 붓기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지요. 종아리 근육은 다리의 피를 위로 올려보내는 펌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나이에 다리 근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걷기, 발목 돌리기,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가벼운 실내 자전거 같은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면서 느낍니다. 우리 나이에는 무리한 운동보다 꾸준한 움직임이 훨씬 중요합니다. 기록을 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보다 빠르게 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몸에 맞게,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게 천천히 꾸준히 움직이면 됩니다. 손발 저림이 있는 분들은 운동 전후로 몸 상태를 잘 살피세요. 저림이 심해지거나 통증이 강해지면 무리하지 말고 쉬어야 합니다. 운동은 약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세게 한 번 하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움직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제 꼭 기억해야 할 위험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발 저림 중에서도 갑자기 생긴 저림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한쪽 얼굴, 한쪽 팔, 한쪽 다리만 갑자기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입꼬리가 처지거나 갑자기 어지럽고 균형을 잡기 어렵거나 시야가 이상하거나 심한 두통이 갑자기 생기면 바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뇌졸중 같은 응급 상황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집에서 손을 주무르거나 기다리지 마세요. 괜찮아지겠지 하고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 나이에는 빨리 확인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또 손발 저림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도 진료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가끔 저렸는데 이제는 매일 저립니다. 발 감각이 둔해서 걷기가 불안합니다. 손에 힘이 빠져 컵이나 젓가락을 자주 떨어뜨립니다. 저림과 함께 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발에 상처가 생겼는데 잘 낫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자세를 자주 바꾸세요.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손발이 저리기 쉽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도 스마트폰을 볼 때도 책상에 앉아 있을 때도 4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 주세요. 손을 털고 발목을 돌리고 집안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둘째, 발을 매일 살펴보세요. 특히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은 발 관리가 중요합니다. 발바닥, 발가락 사이, 발톱 주변을 살펴보세요. 감각이 둔하면 상처를 늦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을 씻은 뒤에는 잘 말리고 너무 꽉 끼는 양말과 신발은 피하세요. 셋째, 몸을 따뜻하게 하되 화상은 조심하세요.
손발이 저리거나 차갑다고 너무 뜨거운 찜질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각이 둔한 분들은 뜨거운 것을 잘 못 느껴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뜨겁게 하지 마세요. 특히 전기장판이나 찜질팩을 오래 대고 있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 혈당과 혈압을 꾸준히 확인하세요. 손발 저림은 혈당, 혈압, 혈관 건강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수치가 걱정되는 분들은 집에서 기록해 보세요. 병원에 가실 때도 그냥 손발이 저려요라고만 하지 마시고 언제 저린지, 어느 부위가 저린지, 양쪽인지 한쪽인지, 통증이 있는지, 혈당이나 혈압 수치가 어떤지 함께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무리하지 않는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걷기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의자를 잡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세요. 발목을 천천히 돌리세요. 손가락을 쫙 폈다가 주먹을 가볍게 쥐어보세요. 무릎이 괜찮다면 가벼운 자전거 운동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아픈데 참고 하는 운동은 좋은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나이에는 오래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제일 좋은 운동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발 저림은 단순히 혈액순환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양쪽 손끝과 발끝이 찌릿한지 살펴보세요. 발바닥 감각이 둔한지 확인하세요. 혈당이 높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발 상태를 더 잘 봐야 합니다. 목과 허리, 손목 자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쪽만 갑자기 저리거나 힘이 빠지면 바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손발 저림은 흔하지만 무조건 참을 일은 아닙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는 것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건강 정보는 내 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참고입니다. 진단과 치료는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반복되는 신호를 무시하지는 마세요. 오늘부터 손끝과 발끝을 한번 살펴보세요. 발바닥 감각은 어떤지, 양말이나 신발이 너무 꽉 끼지는 않는지, 스마트폰을 볼 때 목과 손목을 너무 구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몇 번만이라도 손을 펴고 발목을 돌리고 천천히 걸어보세요. 작은 움직임이 손발을 깨우고 몸을 깨웁니다. 우리의 목표는 젊은 사람처럼 무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나이에 맞게 건강하게 걷고 움직이고 하고 싶은 일을 오래 하는 것입니다. 손발이 편해야 생활이 편합니다. 발이 편해야 걷고 손이 편해야 일상도 즐겁습니다. 혜연이의 건강 100세 라이프는 앞으로도 우리 시니어들이 무리하지 않고 과장 없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을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혜연이의 건강 100세 라이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